네, 우선 롯데홈쇼핑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쓱 훑어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PD, IT, 그리고 품질관리, MD 직군이 채용 중입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1번, 2번, 4번 1번, 3번, 4번 같고요. 2번만 직군별로 약간 다르니까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1번 지원 동기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플하게 적혀 있을 때 더 적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롯데 홈쇼핑이어야 하는 이유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번 PD, IT, 목표관리, MD 직으로서 하고 싶은 업무 관련된 성공 사례 혹은 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PD 직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었고 또 MD 같은 경우에는 상품, 어떤 상품을 또 소개하고 싶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성공 사례나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번 항목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기에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실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례를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최근에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롯데 홈쇼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신지 네.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 체크를 좀 해보시면요. 1번, 4번 500자입니다. 그리고 2번, 3번만 800자인데요. 1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겠죠. 네. 이 부분은 좀 깔끔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작성해라 라는 의도로 볼 수가 있겠고 2번, 3번 800자 되어 있는 만큼 지원자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 800자 꼼꼼하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요도를 따지자면 저는 2번 항목이 아마 당락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동기가 뭐 있겠습니까? 이제 취업해야 되는 네, 마음이 제일 큰 거고. 맞아요. 사실 예전에 저도 이제 지원동기 많이 써봤습니다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좀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늘 고민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나오지만 항상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장 취준생들이 좀 기피하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500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홈쇼핑 계열사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왜 롯데 홈쇼핑이냐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업을 조사해서 인터넷에서 긁어서 이렇게 작성하면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직무 계획형 지원 동기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지원 예. 동기를. 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이런 걸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걸 많이 쓰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2번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항목을 좀 까다롭게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원래 저랑 같이 쭉 상반기에서부터 달려오시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항목이 예. 땡땡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역량을 길러왔으며 또 어떤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냐라는 항목들이 꼭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롯데홈쇼핑에는 이 항목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을 1번에 작성을 하시면 조금 차별성 있게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무 역량형 지원 동기와 함께 반드시 롯데홈쇼핑이어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요. 간략히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더 풍성하게 내용이 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직무 역량형 지원 동기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구조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작성을 하면 될까요? 네, 구조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 제대로 잘 썼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네. 우선 먼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기업의 입장에선 궁금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PD, IT, 목표관리, MD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 또는 다른 패션 회사 갈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왜 롯데 홈쇼핑에 굳이 지원을 했느냐가 궁금해지려면 일단 우선 왜 PD를 선택했고 그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로 시작을 좀 해주시면서 스텝을 넘어가면서 롯데 홈쇼핑에 지원한 이유, 내가 PD를 지원했다면 왜 나는 PD를 희망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고 실현해내기 위해서 왜 롯데 홈쇼핑이어야 하는가를 짚어주시면서 롯데 홈쇼핑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역량들, 이런 시각들을 키워왔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신다면 이번 항목과 적절히 잘 섞여
맡겨서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점을 직무 부분에서 좀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홈쇼핑 산업의 잠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서 내가 여기에 한번 같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 보겠다라는 느낌의 포부가 느껴진다면 좀 더 좋은 자소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항목은 직군별로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PD 직군은 PD로서 하고 싶은 업무나 기획하고 싶은 방송을 기술하고 관련된 본인의 성공 사례 또는 근거를 제시하시오라고 했고요. IT 직군은 IT 담당자로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고, 목표 관리는 업무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업무를 기술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D는 하고 싶은 업무나 기획하고 싶은 상품을 기술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롯데홈쇼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직군 상관없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기술의 발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일반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사실 신사업 PT와 비슷하게 작성을 해주신다면 실무적인 시각을 좀 더 잘 보일 수가 있겠다. 예. 실제 내가 PD가 되었다. 실제 내가 MD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 한 800자 정도로 내가 론칭하고 싶은 프로그램 또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트렌드를 분석해 가면서 설득을 해 간다면 이 지원자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을 보여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직군별로 나눠보자면 PD와 MD를 나눌 수 있겠고 저는 IT와 목표 관리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D와 MD를 묶어서 본 이유는 이 직군 같은 경우에는 남다른 기획력과 아이디어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얼마나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가. 네. 상품은 기존에 어떤 걸 발굴해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이디어에 저는 좀 차별성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디어가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부터 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현재 상황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무에 가깝게 가실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롯데 홈쇼핑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직무별 안내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직무별 안내에서 PD는 어떤 일을 하는지, 목표 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목표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편성에도 기여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직무에 가깝게 작성하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궁금해하실 점이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뭐 아이디어는 내가 잘 낼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근거와 내가 어떤 성공 사례를 대야 되냐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성공 사례는 저는 이걸로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이 상품으로 론칭을 성공해 본 적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 성공 사례는 본인의 성공 사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시들이 있다면 그것도 뒷받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성공 사례보다는 근거를 좀 꼼꼼하게 제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트렌드에는 이게 가장 핫하다. 이런 현상에서 이런 이슈들을 기반하여 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뽑아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남들이 다 생각하는 그냥 언택트 여기 이 정도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 더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신 맞아요. 거에서 하나만 스텝을 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그래도 좀 차별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거의 완성본이 나오셨을 것 같아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깊이 생각해보자 라는 스텝으로 접근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한 가지를 제시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례를 기술하세요. 이번에는 800자네요. 가치관을 묻고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좀 의도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마 쭉 읽어보시면서 이런 거는 뭐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번에서 가치 한 가지를 제시. 네. 같이 가치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저도 좀 어려웠어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최근 기업에서 자소서 항목에도 많이 등장을 하지만 최종 면접까지 가시면 반드시 꼭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더 나아가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2가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왜 우리 기업이 적합하냐. 라는
이 질문이 상반기에 너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이야. 네, 그래서 왜냐면 막 이렇게 막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까지 이 심층 탐구를 해야 네. 되냐라는 고민이 좀 드실 것 같은데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어볼까 이것들을. 그래서 일단 지원자를 좀 겉핥기식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업은 좀 이골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은 정말로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오래도록 함께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만한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인재 인가가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다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논문을 좀 많이 읽어봤었는데 이런 네. 채용과 관련해서 이런 네. 지원 동기가 명확하고 정확한 직업 의식을 갖고 가치관을 가진 지원자가 업무 효율이 더 뛰어나고 성과를 더 많이 낸다. 그리고 수동적인 삶의 태도로 업무를 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누구나 다 가치관의 방점은 좀 찍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나를 잘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네. 반드시 그 가치관의 방점을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보면서 가치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네. 저는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유명 인사라든지 네, 그리고 네.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까지 왔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루에 뭐 2개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 당연히 출근할 때, 보시는군요. 퇴근할 때. 네. 네네네. 그러면 세바시 이런 거 맞습니다. 아. 네. 그런 것도 같은 많이 거. 보고, 네. 네, 맞아요. 많이 보다 보면 그분들에게 늘 질문하는 것이 있거든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마다 당황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인사는 성공이란 늘 나에게서 멀어져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또 틸다 스윈튼 이 성공이란 나를 어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걸 예.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을 참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갖다 놓고 이렇게 저희가 또 어떤 명상의 시간처럼 이렇게 한 그런 굉장히 유익한 시간 같은데, 자, 이게 가치관을 작성할 때 고민되는 건 뭐냐면 순수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평소에 살면서 가져왔던 가치관을 쓸 거냐,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일과 관련된 가치관을 쓸 거냐, 효율성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딱 그 기로에 서 계실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여야 되는가 솔직해야 되는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했거든요. 보통은 직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또는 인생에서라는 이 목적어가 들어가는데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답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냥 전체적인 인생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나의 직업 정신을 보여주신다면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직업 정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수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어떤 주인 정신 네. 이런 걸 갖는다. 뭐 이런 것도 좀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일할 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네. 컨설팅을 하려면 저도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롯데홈쇼핑에 지원을 한다면 저는 살면서 내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진정성. 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진정성이다라고 저라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이 면접 컨설팅을 받거나 자소서를 같이 쓰거나 이 방송도 굉장히 절실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컨설턴트가 그냥 나는 일하는 것뿐이야 라는 태도로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맞아요. 방송을 준비를 하나 하더라도 네. 어떤 분이 보시더라도 꼭 어떤 시원하다, 사이다 이런 느낌이 느낄 수 있게 꼭 네.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다. 인터넷에 뭐 나오는 정보들 말고 제대로 봐야 될 자료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매 순간 진정성을 갖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인생을 살다 보면 터닝 포인트가 한 군데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딱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된 지점이 몇 군데 생각이 났는데 네, 네. 진정성을 얘기한다면 사실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피곤할 때가 있고 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사람인데 있고 다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네, 저도 잘 안 될 그렇습니다. 때가 네. 있거든요. 이게 막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네. 저도 막 힘들어 할 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 더 갈 수 있는데 좀 안 가고 그냥 조금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럴 때마다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나만 결과로 드러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럼 저만 감수하면 되는데 사실 함께하는 취중생 분들께서도 제가 시들하면 그 에너지가 같이 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면 그것이 또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아파도 안 되겠다. 그리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잘 분배해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실패의 지점들에서 저는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 순간 무서운 마음으로 저는 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롯데홈쇼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기술하세요. 이거는 500자고요. 네. 자기소개서에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역시 뭐 1, 2, 3, 4번 만만치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4번 항목은 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롯데홈쇼핑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유독 실무자의 시각을 좀 더 많이 요구한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1번 항목도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였고 2번 항목 직무적으로 내가 뭐 하고 싶냐라는 것들 물어봤으면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군과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까지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항상 4번 항목에는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올해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롯데홈쇼핑 역시 나왔습니다. 그냥 롯데홈쇼핑에 입사해서 뭘 하고 싶니? 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롯데홈쇼핑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의 모습을 좀 알아야지 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에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PD를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방송사도 넣어보고 그리고 홈쇼핑사도 넣어보고 이런 사람보다는 나는 반드시 홈쇼핑 PD가 돼야겠다라는 그 이글이글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항목들에서 그런 분들의 퀄리티는 확 다르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냥 요즘 트렌드가 워낙에 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고 집 밖에 안 나가는 상황에서 홈쇼핑이 우수하고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하나 더 들어가서 플랫폼도 다루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트렌드도 읽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직무적인 시각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생각에서만 그치면 어렵거든요. 이걸 내 모든 걸 내 안에서 뽑아내려면 어렵기 때문에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작성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자료를 봐야 되는지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 보세요. 이렇게 딱 찝어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2가지 정도를 찝어드릴 수가 있을 예, 것 첫 번째 같습니다. 뭡니까? 네, 먼저 다트 홈페이지에서 사업 보고서 반드시 보셔야겠는데 우리 취준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다트 보고서 당연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 보려고 보니 롯데 홈쇼핑 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 홈쇼핑은 사업 보고서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안 보셨었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롯데 홈쇼핑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기 위해서 다트에서는 롯데 홈쇼핑 치시면 안 나오고요. 롯데 쇼핑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하, 홈자를 빼야 되는군요. 네, 롯데 쇼핑을 예. 검색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업 부분 안에 롯데 쇼핑 안에 사업의 내용을 들어가시면 거기에 홈쇼핑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홈쇼핑을 보셔야 돼요.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다. 우리 라고. 홈쇼핑. 네, 우리 아, 홈쇼핑을 굉장히, 보셔야 예. 돼요. 네, 그래서 디테일이 있네요, 찾는 네,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또 발굴해 내셨으면 또 이거 보고 잘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찾는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산업의 성장성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직 올해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작년에 롯데홈쇼핑 영업 보고서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지금 작년에 이쪽으로 나아가겠다 해서 실제로 이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부스터를 달고 어떤 트렌드를 좀 얹으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에 이 기업에서 제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공신력 있고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해 보시고 이런 자료 보시는 것보다도 가장 기업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놓은 거에서 여러분의 트렌디한 시각을 접목해 주시기 가장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영업 보고서를 보시면
영업의 개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황 영업 부분. 보고서 중에 영업의 개황 꼭 개황.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꼭 약재 홈쇼핑의 이름 같네요. 그죠? 대박. 네네. 그래서 홈쇼핑의 시장 예. 환경과 21년도에 홈쇼핑 시장 전망 등이 잘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영업의 개황이 약재 이름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취준생에게 정말 약이 될 만한 네,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잡아주시는 또 네, 여러분의 요거 긴장감, 애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의 긴장감을 이렇게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오왕청심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그렇네요. 영업의 개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서도 20년도에도 역시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와중에 티커머스가 시장을 뚫고 나와서 28%의 성장률을 보였었고 네. 뭐 예상한 대로 모바일도 매출 확대가 일어나면서 이커머스는 22%의 실적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많이 심한 상황에서 그래도 네. 개황이 있는 부분은 있었다라는 지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상황에서 20-30% 성장세를 보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많이 적응된 상황이거든요, 소비자가.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방향성을 아예 제시를 해드리면 모두 동일한 자소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은 맞아요. 이상 안 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잡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힌트를 최대한 끝까지 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홈쇼핑 시장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 15년도에 공영 홈쇼핑이 개국한 이후로 시장에는 7개 홈쇼핑 채널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티커머스 채널까지 해서 총 17개의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채널 경쟁이 심해지면서 송출 수수료가 매년 5에서 10%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TV 홈쇼핑 업계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티커머스 채널이 등장을 하면서 티커머스 채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면서 예. 황금 채널 속속 입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티커머스 시장의 미래가 아직은 원조격인 TV 홈쇼핑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예. 성장이 성장이 너무 무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티커머스 업계 1위인 SK스토어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이 18.7%가 성장을 하면서 724억 원이라는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원조 홈쇼핑사들도 티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스텝을 더 밟아서 나아가야 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뭐 티커머스도 좋고 TV 홈쇼핑도 좋지만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큰 난제는 뭐냐면 TV 시청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점을 꼭 기억해 보신다면 그렇군요.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V커머스,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커머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직무와 연결 지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우수한 자소서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럼 이런 정보를 취업해서 롯데홈쇼핑의 4번 항목 어떤 구조로 작성을 좀 하면 좋을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쇼핑의 업계나 현황을 분석해 주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해당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나는 이런 성장을 할 것이고 같이 이런 입사 후에 포부를 갖고 있다. 나의 성장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서 이런 방향성과 나라는 사람의 역량이 함께 한다면 이런 기대 효과와 시너지가 발휘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까지 짚어주신다면 이 사람을 채용해야겠군이라는 그 채용의 당위성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롯데홈쇼핑 지원하시는 분들께 이 한마디 딱 레슨 한번 해주신다면 두 마디 하셔도 부탁드릴게요. 돼요. 두 마디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가장 중요하고요. 트렌드를 읽고 분석해내시려고 하셔야 된다라는 네. 점 첫 번째 방점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신 거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셔서 고민해보시고 마감 날짜 잘 맞춰서 제출하시고 반드시 PD로 입사하시거나 IT 그리고 또 품질 그리고 MD로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